65세 이후라면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을 살리며 장수를 돕는 천연 영양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노인 환자들 가운데 식탁 위 과일을 꾸준히 챙긴 분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피로가 덜하고 혈액이 맑고 피부도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과일을 거의 먹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은 분들은 작은 감기에도 오래 시달리고 활력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비싼 보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습관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거나 무심코 당분이 많은 과일을 과하게 드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오래 사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과일이 노년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지켜질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나 밥, 국처럼 힘을 주는 음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과일이 노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과일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회복력은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때 과일 속 영양소가 작은 힘을 보태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먹어도 그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한두 조각만 먹어도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첫째, 과일은 혈액을 맑게 하는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째, 과일은 장수와 연결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몸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대부분 과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과일은 면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감기나 염증이 잦아지는 노년기에 과일 속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내가 요즘 과일을 챙겨 먹으니까 속이 편하다. 아침마다 사과를 먹으니까 예전보다 피로가 덜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을 때마다 과일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는다면 과일은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돈을 들여 비싼 보조제를 먹기보다 제철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몸은 변하고 작은 영양소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과일 속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장수를 돕고 면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과일이 노년기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달콤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몸은 과일 속 작은 성분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과일 속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피가 원활히 돌지 못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바로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혈관이 맑아지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걷는 것도 한결 가볍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노년기에 과일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대체로 혈관이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면역력을 살려 감염과 염증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과일 속 비타민과 미네랄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류의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사과와 베리류에 들어있는 성분은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꾸준히 챙긴 분들은 감염이나 잦은 염증에 훨씬 강합니다. 셋째, 세포 회복과 노화지연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상처가 오래가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과일 속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화가 늦춰지고 몸이 더 오래 젊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식단을 보면 하루 식사 속에 반드시 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또래보다 피부가 맑고 손발이 따뜻하며 활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을 꾸준히 챙긴 것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과일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혈관을 맑게 하는 항산화 성분, 면역을 살려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세포 회복과 노화 지연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천연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장수와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과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작은 열매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과일들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왜 베리류가 특별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노년기에 혈관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베리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잘 돌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걷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도 덜 느낍니다. 베리류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보호 효과입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베리류는 혈액을 맑게 해서 뇌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베리류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 드셨습니다. 그분은 또래보다 활력이 있고 집중력도 뛰어났습니다. 내가 특별히 약을 먹는 건 없어요. 그냥 매일 블루베리를 먹을 뿐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리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올려서 먹으면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간식이 당길 때 과자 대신 블루베리나 딸기를 한 줌 드시면 됩니다. 셋째, 냉동 베리를 활용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일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혈관과 기억력이 오랫동안 지켜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를 보호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작은 열매 하나가 노년 건강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수 과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매일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있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사과는 노년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과가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식은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장 건강입니다.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 속의 나쁜 성분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또한 장 속 유익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이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장이 깨끗해지고 배변도 편안해집니다. 노년기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매일 챙겨 드시면 변비가 줄어들고 속이 한결 편해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 흡수도 원활해지고 면역도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 속 노폐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벽이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과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을 1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또래보다 활력이 있고 혈관 건강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나는 약보다 사과가 더 잘 맞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과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껍질째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빠르게 자극을 받아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장 속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관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가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장수 과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겨울이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기분까지 살려주는 과일, 바로 감귤류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귤입니다. 손쉽게 까먹을 수 있고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귤뿐 아니라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는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왜 감귤류가 특별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타민C에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강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잦은 감기, 상처 회복 지연 같은 문제는 대부분 면역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이 부분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단순히 병에 덜 걸리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가 훨씬 활력을 되찾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다르고 낮 동안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부 건강입니다. 노년이 되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도 깊어집니다. 비타민C는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탄력을 지켜줍니다. 귤이나 오렌지를 자주 먹는 어르신들은 피부가 훨씬 건강하고 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귤류는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혈관벽을 강화하고 탄력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그 결과 피가 원활히 돌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겨울마다 귤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분은 또래보다 감기도 덜하고 피부도 건강했습니다. 나는 귤이 없으면 겨울을 못 나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습관이 몸 전체를 지킨 사례였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귤이나 오렌지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몸속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귤을 먹고 나면 상쾌함을 느끼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감귤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자몽은 특정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몽을 자주 먹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는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비타민C로 면역을 살리고 피부 건강을 지키며 혈관 탄력까지 유지해 줍니다. 또한 구연산으로 피로까지 덜어줍니다. 하지만 양을 지키고 약 복용 시에는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겨울의 대표 과일이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장수 과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특별한 성분을 가진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할 네 번째 장수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은 놀라울 만큼 강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포도는 혈관과 세포를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포도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쉽게 지칩니다.
피가 탁하면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포도 속 폴리페놀은 피 속 노폐물을 줄여서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피가 맑아지면 혈관은 편안해지고 온몸으로 에너지가 잘 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속에서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를 꾸준히 먹으면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활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포도와 포도 주스가 노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술이 아닌 포도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포도를 몇 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또래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얼굴빛도 건강했습니다. 내가 포도 먹는 게 습관이 됐어. 먹고 나면 몸이 가볍거든. 이 말씀처럼 작은 습관이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좋은 성분을 절반 이상 버리는 셈입니다. 둘째, 씨앗도 함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도 씨앗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씹기 불편하다면 씨앗이 들어있는 포도즙이나 분말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양을 지켜야 합니다. 포도는 달콤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당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1015알이 적당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껍질과 씨앗까지 함께 먹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포도는 달콤한 간식이면서 동시에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천연약처럼 작용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과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이 노년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분 과다 섭취의 위험성입니다. 과일은 천연의 달콤함을 주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감 같은 달콤한 과일은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지나치면 피로가 쌓이고 위장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낮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몸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과일 속 영양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은 밤에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당분이 쉽게 지방으로 쌓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밤마다 배고프다고 사과 2~3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피곤해졌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으로 바꿔 드시게 하니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셋째,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 1개, 귤 2~3개, 포도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만 많이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채소, 단백질, 곡류와 함께 먹을 때 더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트밀에 베리를 올려 먹거나 점심에 샐러드에 귤이나 사과를 곁들이면 영양이 훨씬 균형 잡히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당분 과다 섭취를 조심하고 아침이나 낮에 먹고 하루 권장량을 지켜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노년 건강의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과일도 지혜롭게 먹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장수 과일과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65세 이후에도 과일은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비싼 보조제를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과일만으로도 혈액은 맑아지고 면역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 건강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귤 2~3개, 포도 몇 알. 이 작은 실천이 혈액을 지키고 장수를 돕고 면역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 나이에 이제 과일 챙겨 먹어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한 달만 지나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비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일은 바로 그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열쇠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병을 피한 건 꾸준히 과일을 먹은 덕분인 것 같다. 약보다 사과나 귤이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작은 습관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자 대신 베리 1줌, 탄산 대신 귤 1개, 늦은 밤 간식 대신 사과 반 개. 이렇게만 바꿔도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과일은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작은 습관이 혈액을 지키고 장수를 돕고 면역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